자바 프로그램 기초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언은 지금 여기서와 같이 퍼블릭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같은 모디파이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지금 선언되는 것이 클래스라고 명시해주고 그 다음 클래스명이 위치합니다. 여기와 같이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로 구현이 되고요. 이 안에 클래스 중괄호 안에 필드 멤버 변수와 클래스 멤버 변수와 컨스트럭터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가 정의됩니다.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를 필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변수 선언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클래스 및 객체의 상태를 제공을 하고요. 이 클래스 멤버 변수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같은 모디파이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 다음 필드 타입이 들어갑니다. 자료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 필드명이 위치합니다. 모든 자료 선언하는 거와 비슷한데 여기 타입에 자료 필드 타입에는 모든 변수는 타입을 가지고 int, 플롯, 볼리언 같은 기본 타입이나 스트링, 어레이, 오브젝트 같은 참조 타입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필드 네임이 정의되는 겁니다. 클래스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를 담당을 하는데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리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메소드와 비슷합니다. 인수 개수와 그 타입에 따라서 생성자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기 소스 상에서만 보이지 않는 거지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부에서는 생성이 됩니다. 생성자 앞에 모디파이어를 통해 다른 클래스의 접근 제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그리고 프로텍티드 같은 모디파이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pcu.class 데모라는 패키지 안에 제가 bicycle.java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바이스클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기어, 케이던스, 스피드의 그 필드가 3개가 생성이 되었고 이 바이스클이라는 그 생성자를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고 클래스명과 동일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생성자도 존재할 수 있고 밑에와 같이 생성자가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해줄 때 이렇게 그 값을 객체를 생성해 줄 수도 있고 이 값 3개의 인수를 가진 이 바이스클로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클래스 및 그 객체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맨 앞에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같은 모디파이어가 들어가고 여기에 중간에 리턴 타입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턴 타입은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뜻하는데 현재는 더블형으로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calculate answer라는 그 메소드 이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소드 네임 옆에 그 괄호를 열고 여기에 매개 변수 목록 파라미터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중괄호로 열고 닫고 한 후에 여기 가운데에 메소드의 바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메소드 오버로딩 한다고 합니다.
오버로딩된 메소드는 전달되는 인수의 수와 타입,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리턴 타입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PCU.클래스 데모 패키지 아래 데이터 아티스트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생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원래는 메소드 네임이 같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같은 메소드 네임을 가지고 있고 인수의 타입이 이렇게 여기는 스트링으로 파라미터 타입이 여기는 스트링 여기는 인트 이렇게 타입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수수가 타입과 인수수가 다를 때 이렇게 같은 메소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그 int i 플롯 f, int i 플롯 f와 같이 같은 타입과 인수수를 가지고 있고 이 리턴 타입만 다를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에러를 발생을 하는데 이 메소드 오버로딩에서는 인수 타입과 수 외에만 관련이 되지 리턴 타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 타입에 따른 그 메소드 그 오버로딩은 하실 수 없고 이제 이렇게 할 경우는 이 메소드 네임이 달라져야 됩니다. 클래스 안에 생성자나 메소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럴 때 이 생성자나 메소드에 어떻게 값을 전달을 할까요? 메소드는 그 매개 변수 메소드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 런타임 할 때 그 전달된 그 인수의 값을 취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매개 변수명을 제공을 하는데 이 이름 매개 변수의 변수명은 이 메소드가 선언된 이 본문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클래스에 정의된 필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 메소드 안에 메소드에 선언된 그 파라미터 이름이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이 필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이 필드의 이름 그 값은 잠시 섀도우돼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섀도잉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예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U.클래스 데모 패키지 안에 패스 프리미티브 바이 밸류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int value라는 클래스 멤버 변수인 그 필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 메인 메소드와 패스 메소드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 메소드에는 int value라는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value라는 이 명칭은 이 패스 메소드 이 본문 안에서만 유효한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int x는 3이라고 x가 초기화되어 있는데 이 x가 패스 메소드에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패스 메소드에 x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밸류 값은 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패스 메소드 본문에서 이 메소드 파라미터의 이 밸류 값에 다시 10으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 메소드가 끝난 후에 이 x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 x는 그대로 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여기에서 x는 3이라고 해서 x를 대입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줬지만 이것은 3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지 이 x라는 이 자체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int value에는 3이라는 값이 쓰여지고 여기 본문에서는 패스 메소드 본문에서는 이 3이 10으로 바뀐 후 밑에 value가 쓰여질 때는 이 10이라는 값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이 메소드를 빠져나가는 순간 이 x와 이 value의 값은 전혀 상관없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여기에 전달이 되었지만 값으로 value로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되든지 상관이 없이 결과값 x는 그대로 3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패스 메소드에 int value라고 파라미터 명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위에도 그 클래스 멤버 변수도 같은 이름 value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value는 클래스 멤버 변수의 value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파라미터의 value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변수가 존재할 경우 이 클래스의 value가 숨겨지면서 쉐도잉 되었다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this라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this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아까처럼 클래스 멤버 변수와 메소드의 그 파라미터 밸류가 같을 때 우리가 클래스 멤버 변수가 섀도잉 되었는데 클래스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this를 사용을 합니다. 이 this는 인스턴스 메소드나 생성자 안에서 그 현재 객체의 참조를 가르칠 때 this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his를 사용해서 현재 객체의 모든 멤버를 참조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this.value 하면 클래스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is를 사용을 하고 생성자 내에서도 this를 사용해서 동일한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도 가능합니다. 이 this에 대해서는 뒤에 예제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u.class 데모 패키지 아래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this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생성자나 메소드 안에 표현되어 있는 this는 이 여기 생성한 객체의 그 참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생성자, 그러니까 rectangle이라는 생성자를 생성을 했는데 인수, 파라미터가 4개 존재하는 생성자를 생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x와 우리가 이 rectangle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x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y하고 또 y도 같고 우리가 여기서 이 x는 그냥 바로 x라고 쓰면 우리가 이것은 파라미터의 그 x의 이름을 뜻하고 우리가 그 이 클래스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dis.x로 해서 클래스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로 받은 x의 값을 우리가 클래스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dis.x는 x로 해서 이 파라미터로 받은 x의 값을 클래스 멤버 변수의 x에 저장할 수 있게 this를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this를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rectangle이라는 그 생성자를 제가 3개를 생성을 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 인수가 4개 존재하는 생성자이고 여기는 인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생성자, 여기는 인수가 2개 존재하는 생성자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this 하고 괄호 열고 인수가 4개가 되었죠. 이 this는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여기서도 4개의 인수의 첫 번째, 두 번째는 0을 입력을 하고 대입을 하고 이 파라미터로 받은 with와 height를 값을 넣어줘서 다시 또 여기에서도 이 생성자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그 클래스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때 this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thi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메소드 또 this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